됐습니다. 우리 지호님도 선거법으로 한번 걸려보셨죠? 아, 그럼요. 이 아마 뭐 저는 한 뜨거운 10년 맛을 봤네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뭐 제 인생이 뭐 아주 그냥 대책에 꼬인 거죠. 네. 예. 근데 그 선거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당선된 이후에, 네. 당선된 현역 의원 시절에 제가 선거법으로 기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10월 10일 이 케이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이렇습니다. 4월 10일에 이제 총선거가 있었고요. 우리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선거법과 관련된 기소는 공소 그 시효가 있습니다. 네. 그 공소 시효가 6개월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법 중에서 두 번째로 공소시효가 짧은 거라고 그러죠. 아, 그래요? 국민투표법이 뭐 공소시효를 3개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민투표에서 뭐 부정행위가 있었다던가 했을 때 빨리 그걸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를 최단기를 해서 이제 3개월로 한 것 같고요. 선거법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축축 늘어지면요. 아니 뭐 국회의원 임기 4년인데 네. 한 3년 정도 끝나가지고 이게 뭐 혐의가 발견되고 이 기소 뭐 할 거리가 된다. 그때 4년째 기소하면 거의 임기 다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황운하라든가 뭐 지난번에 배지 떨어진 최강욱, 네. 그 다음에 누구죠? 윤미향.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임기 거의 채우거나 임기 아주 조금만 남겨두고 배지 떨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의 경우는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 네.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 해서 공소시효를 국민투표법에 의해서 두 번째로 짧게 6개월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10일 선거가 있었으니까 10월 10일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뭔가 굉장히 뭐 누가 뭐 뇌물을 받았다든가 선거 때 돈을 뿌렸다든가 이런 게 발견된다 할지라도요. 기소를 못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의원들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10월 10일까지는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검찰에 잘못 보여서 뭔가 좀 이게 뒤통수 맞지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 때문에 10월 10일까지는 정말 조용조용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준호 의원 유일하게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이건 이미 기소가 됐고요. 이게 아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 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광주가 지역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10월 10일 정도 되면 검찰이 일괄적으로 아마 그때 기소를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22대 총선에서 입건된 사람이 2,348명이고 그중에서 10%가량인 252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399명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1번 양문석. 와. 네, 양문석. 자, 2번 김문수. 이거는 김문수 장관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박균택, 박용갑, 신영대가 이제 그 여론조사 조작 뭐 이런 거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누굽니까? 저 김의겸하고 경선에서 붙었잖아요. 군산이군요. 네, 이상식 이게 용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용인에서 이제 그 재산 문제, 재산 축소 신고인가요? 네. 자, 그리고 최고위원된 이현주가 있습니다. 이현주도 걸렸습니까? 네, 이현주도 걸려 있고요. 이정헌 같은 경우는 이제 JTBC 기자 출신인데 이번에 광진에서 당선됐나요? 아마 거기도 걸려 있고요. 뭐 요 정도가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멤버들이라고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영동 의원, 서일준 의원, 조지현 의원은 이제 경산이 지역구죠. 뭐 요 정도는 지금 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 일단은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네, 배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10월 10일 되면 이제 아마 일괄적인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꽤 많은 숫자가 아마 뭐 적어도 30명이니까 이 중에서 한 20, 30%만 한다 하더라도 한 10명 정도가 날아갈 수 있는. 되게 보면요. 4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선거가 있고 6개월 후에 이제 공소시효가 끝날 때 그때 이제 그 무더기 기소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되게 뭐 적을 때는 한 7, 8명 수준이고 네. 많을 때는 10수명 수준이고 근데 지금 뭐 30명이 대상에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30명이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적어도
의원 본인이 한 번 정도는 소환이 된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운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거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비공개 조사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오늘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봤더니요, 제가 또 알고 있는 굉장히 크게 세게 걸리는 분들이 좀 몇몇 분들 있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누굽니까? 그건 뭐 얘기하기 그렇고. 근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500원 내시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또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저기에 따라서 아마 이제 192대 108로 일단 그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은 저거에 따라서 이제 보궐선거가 어디서 몇 석이 발생하는가에 네. 따라서 저 의석 수가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석 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또 두 번째는 보궐선거, 요번에는 이제 10월 16일 보궐선거에는 기초단체장 4군데랑 네. 서울시 교육감 뭐 이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가 한 서너 군데 있잖아요. 역대 네. 그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전국에 주도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쭉 우상향을 하는 게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라는 거는 의석수의 변동 플러스 그때 전국의 흐름에 있어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일정이 되겠죠. 제가 알기로도 이준석 의원도 아마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아마 허위 사실 상대방 공영훈 후보의 어떤 딸이 뭐 갭 투자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갭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려고 산 그런 집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허위 사실이 아마 그걸 혐의로 아마 고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거기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지금 챙기지는 못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때 되면 10월 10일쯤 되면 이제 이게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 여부가 굉장히 의원들한테는 아주 첨예한 이슈가 돼요. 네. 그러니까 기소되면 이게 진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그렇고, 이게 보면 이제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25일 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영훈 후보자 그 자녀에 대해서 뭔가 이제 폭로를 한 게 네네. 그게 무슨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 네, 그건데 그래서 지난 수사를 25일 날, 받았는데. 네. 예. 25일 날 무혐의 처리됐다는 기사가 지금 방금 우리 또 감독님이 올려주시네요. 네, 그 팩트 체크 보면 일단 그 정도 기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걸 또 왜 무혐의 처리하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건 이게 사실은요, 이 의원들 진짜 피 말리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모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동네 이제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수십 명 이제 모아놓고 이제 의원 됐으니까 네. 야, 밥이나 한번 사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거법을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잘 밥을 먹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60만 원 계산을 했어요. 사후 매수죄로 걸렸습니다. 이게 그 선거 끝난 다음에 저 비빔밥 하나 사줘도 이게 다 걸려요. 예. 그래갖고 그 재판을 받았는데 진짜 저 판사 앞에 가갖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결국 80만 원 선고가 됐어요. 그게 살아났어요. 이게 저는요, 네. 제가 뭐 이제 다 지나간 거니까 뭐 억울한 것도 없고 그런데 2008년 4월에 이제 제가 도봉갑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 2009년 말에 제가 이제 지역구 경로당에 다니는데 그때 왜 현종님 기억나십니까? 그 세계 증시가 막 폭락하고 글로벌 네네, 금융위기가 금융위기 찾아와서 왔죠. 네. 이제 재정이 그냥 바짝 말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경로당 같은데 뭐 냉장고, 냉방, 온방, 뭐 또 TV 이런 전자기기 네. 그 구청 예산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데 구청 예산이 없다 그래갖고 뭐 어떻게 알아도 보니까 뭐 이제 대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대기업의 사회공헌. 그래서 삼성전자 1,000만 원, LG전자 1,000만 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거기서 이 도봉구는 좀 서울의 또 취약 지역이니까 네. 그걸 자기들이 해주겠대요. 그래서 뭐 어떤 경로당에는 뭐 50만 원짜리 김치 냉장고, 또 어떤 경로당에는
이렇게 그때마다 뒤통수 튀어나온 그 TV가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 가면 어르신들이 이봐 의원님 나는 이렇게 좀 그 얇은 TV 얇은 보고 거. 싶어. 뭐 또 그런 얘기를 하셔고 거기에 이제 뭐 이게 벽걸이 TV 또 5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기증 저 전달식까지 다 했어요. 네네. 다 했는데 그리고 저는 임기를 마쳤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공천을 못 받고 이제 전직 의원이 됐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제가 선거에 저의 그 득표를 위해서 대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원치 않은 기부를 강요해서 내 선거에 이용하려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걸린 겁니다, 그게. 참 억울하겠어요. 아, 이건 근데 국회의원 치고 자기 지역구에서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요. 그거는 지역구 활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걸려요, 선거법이라. 야.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을 굶은 거죠. 그거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각 기업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뭐 각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소개를 받으면 네. 되잖아요. 근데 그 소개를 해준 사람이 만약에 현역 의원이면 이게 또 뭐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저는 뭐 당연히 뭐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고 다른 선배 의원들도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 또 재수없으면 그렇게 걸립니다. 참 이게요, 학력 문제도 또 걸리고 지금 장해찬도 지금 학력 그걸로 해서 지금 기소가 됐어요. 송치가 됐어요, 검찰로.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됐고 참 이게 보면 또 선거 떨어졌는데 저 도봉의 안규령 같은 경우에 네. 그 양로당 양로당 진짜 우리 현장님이 진짜. 요새 조금 상태가 과로하셔갖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때 푹 쉬십시오. 제가 뭐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휴가가 있어서요. 경로당 가서 이 마이크를 들었다는 혐의로 그게 보니까 그렇더만요. 실내에서는 마이크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요, 대한민국 선거법만큼 까다로운 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선거법은 안 되는 것만 딱 몇 가지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 그렇죠. 그런 네. 방식이 이제 하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어떻고 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거티브 방식인데 우리는 뭐 그렇게 반대다 보니까 이 선관위가 사실상 엄청난 권력기관이 되는 거예요. 네네. 선거 때 되면은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다 선관위에 그냥 거의 목매달다시피 조금이라도 미운 털 박혀갖고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문제 삼으려면 또 문제 삼아줘요 또.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왜 이제 드리나 하면 이게 이제 전국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2일 날이 이제 지나가면 여당 의원들이 좀 자유로워진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걸릴까 말까 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한동훈 대표를 좀 가까이 하면 자기가 또 그런 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정말 이 여당 의원들은 다 걱정이잖아요, 머릿속에. 네. 이 괜히 한동훈 대표 했다가 또 용산에서 찍히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월 10일이 지나가면 찍힐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뭐 자기가 한 대표를 지지하든지 뭘 하든지 좀 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그때부터 뭔가 용산에 대해 쓴소리도 하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지금 왜냐하면 뭐 지원님이 더 잘 알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의원들 그 보면 이 전부 다 바짝 엎드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지금 정말 거의 복지부동 눈도 안 깜빡합니다.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그냥 다 감고 그냥 다 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매일 저 버스 타고 이제 아이고 잘 다녀옵시다 이것만 해요. 네. 일체 정책 발언 안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물어보면 10월 10일 있잖아. 10월 10일 끝나고 봐. 뭐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시간 이게 아닐까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안면이 있는 의원들 우리 한동훈 후보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저도 뭐 그냥 백방으로 이래저래 접근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지금 현종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을 몇 분 봤어요. 네. 참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 처지가 이렇다. 그러니까
또 내가 그 내놓고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또 돕고 있다. 네. 그 정치인들 제일 잘하는 마음이 그거거든요. 맨날 마음으로 돕고 있대. 내 몸으로는 내 지금 처지가 이러하니 몸으로는 못 도와줬지만 내 마음만큼은 기억해 주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몸은 윤석열 그 저기 정부의 미움털 바뀌면 안 되니까 그쪽 눈치 보고 또 마음은 또 이쪽으로 하고 그게 정치인들의 처신술입니다. 예. 참 맨날 마음만 준대. 뭐 마음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진짜 맨입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 이게 10월 10일이 지나가면 이제 여당이든 야당도 사실 의원들도 혹시 이제 뭐 지금 아주 세게 이야기하는 뭐 사람들은 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다 바짝 엎드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이재명한테도 이제 찍힐까봐. 왜냐하면 이재명한테 찍히면 만약에 이제 선거법에 가면 쟤 이래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월 10일만 땅 기다리길 12시 제가 아는 어떤 의원은 진짜 10월 이거 딱 그날 시계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딱 지나가도록 조마조마조마하고 있다가 딱 지나가면 만세 외치고 이제 기소 안 되면 그렇죠. 이제 더 그런 이상 게 이제 있어요. 눈치 볼 필요 없고. 네. 예. 근데 어쨌든 10월 10일 이후가 되면 물론 그 마지막 연말 국회는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냐면 이때 이제 지역 예산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 놔야 되죠. 네. 자기 뭐 국회의원 하려면 뭐 해야 되죠. 그거 이제 예산 적게 줄까 봐. 맞아요. 그거 이제 전부 다 또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한 예산안까지 원래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의원들이 조금 자유로워지는 네. 뭐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역 의원 시절에 18대 때는 이제 당연히 민정수석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와 거기 민정수석은 국회의원들이 웬만해서 얼굴 보기 힘들고요. 그럼요. 예, 비서실장보다도 더 얼굴 보기 힘든 게 현역 의원들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어찌 보면 현역 의원들의 이게 명줄을 쥐고 있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뭔가 걸려 있거나 애매한 그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정수석에 접근해 갖고 말이죠. 네. 자기 구명 운동도 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뭐 저쪽에 전화 오면 이제 가슴이 덜렁덜렁 내린다는 네. 거 아니에요. 신의원 뭐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요? 뭐 그거 물어보면 조금 뭐 걱정되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예. 아이고 그거 잘 됐으면 좋겠네. 뭐 한마디만 네. 하면 이게 참 그게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어쨌건 10월 10일이 지나면 이제 누가 재판에 넘어갈지, 누가 이제 배지가 떨어질지가 이제 1차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재판이 뭐 지연되면 또 임기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재판이 일단 뭐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보면, 상당히 의원들한테는 핵심적이나마 관전 포인트고 또 이게 한동훈 체제 또 이재명 체제 이 문제를 좀 더 어떤 강화하기 위한 뭐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